이 일이 벌어진 곳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중견 건설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부장이었고요. 회사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나름 합리적인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의 인물은 김전무였습니다. 50대 초반 키 175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에 언제나 말끔한 정장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임원 같았습니다. 특히 회의 때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씩 알게 된 김 전무의 실체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는 고압적이었고 특히 여직원들에게는 지나친 관심을 보였죠. 물론 처음에는 단순히 좀 까다로운 상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새로운 박양이라는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의 밝고 성실한 여성이었어요. 명문대 건축학과를 졸업했고 입사 면접에서도 당당하고 똑똑한 모습을 보여줬죠. 박양은 제가 속한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박양은 업무를 빨리 익혔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저도 좋은 신입이 들어왔구나 하고 만족스러웠죠. 그런데 문제는 김 전무가 박양에게 유독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입사원을 챙겨주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도가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김 전무는 박양을 자주 개인 면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업무 지도라는 명목이었지만 그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1시간씩 문이 닫힌 채로 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은 그런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는데 말이죠. 또한 김 전무는 박양에게만 특별한 업무를 맡겼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의 서류 정리라든지 전무실 정리라든지 다른 사람들 눈에는 특혜로 보일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부서 전체가 모인 회식에서 김 전무가 박양 옆에 앉더니 계속해서 술을 따라주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했어요. 박양은 분명히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지만 신입사원 입장에서 거부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박양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양의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물론이지 내일 점심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얘기해보자 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박양과 만났습니다. 박양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부장님 사실 김 전무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박양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전무는 박양을 개인 면담실로 부를 때마다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질문을 했다고 해요. 가족관계, 연애 경험, 심지어는 주거 형태까지 캐묻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체적인 접촉이었습니다. 서류를 설명한다는 핑계로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악수를 할 때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잡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네 같은 예쁜 신입사원은 처음이야. 내가 특별히 챙겨줄게. 라는 식의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부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절하자니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 같고 그렇다고 참자니 너무 힘들어요. 박양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 직장에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박양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내가 불편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봐. 그리고 앞으로는 혼자 전무실에 가지 말고 다른 동료와 함께 가도록 해. 나도 좀 더 지켜볼게.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며칠 후 박양이 또다시 제게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장님, 저 큰일 났어요. 알고 보니 김 전무가 박양에게 주말에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업무 관련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토요일에 호텔 레스토랑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이건 정말 선을 넘은 일이었습니다. 기혼자인 김 전무가 신입 여직원에게 주말에 호텔에서 만나자고 하다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단순히 상급자에게 보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어요.
김 전무는 워낙 영리한 사람이라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양에게 부탁했어요. 앞으로 김 전무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서로 기록해둬. 그리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은 절대 삭제하지 말고. 박양은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요? 라고 망설였지만 제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야라고 설득했어요. 동시에 저는 다른 동료들과도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김 전무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고 했죠. 놀랍게도 꽤 많은 동료들이 김 전무의 행동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최 과장은 예전에도 김 전무가 여직원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을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청소 담당 이모님이었습니다. 이모님은 전무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소리요? 젊은 여자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소리요. 그리고 전무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챙겨줄게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이모님의 증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3자의 객관적인 관찰이었으니까요. 한편 저는 김 전무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김 전무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둔 가정적인 남편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회사 행사에 가족과 함께 나타날 때는 정말 모범적인 가장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전무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고 주말에도 자주 회사 일이 있다며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평소보다 옷차림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김 전무가 박양에게 제안한 그 만남 날이었어요. 저는 박양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혼자 가면 안 돼. 위험해. 하지만 박양은 거절하면 월요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두려워요라고 말했어요.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내가 멀리서 지켜볼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의 한 유명 호텔 레스토랑. 저는 박양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양이 도착했고 곧이어 김 전무가 나타났어요. 김 전무는 평소보다 훨씬 멋을 부린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정장에 새 구두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던 향수 냄새까지. 처음 30분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김 전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박양의 손을 잡으려 하고 의자를 박양 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양은 분명히 불편해했어요. 계속 뒤로 물러나고 손을 빼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전무가 박양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목걸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속삭이더니 박양의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박양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고개를 흔들며 거절하는 듯 했지만 김 전무는 계속 설득하는 모습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레스토랑 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왔는데 김 전무의 아내였습니다. 김 전무는 아내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급히 박양에게서 팔을 빼고 상자를 다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김 전무의 아내는 남편과 젊은 여성이 친밀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정확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아내는 차분하게 다가와서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김 전무는 당황하며 이건 회사 직원이고 업무 미팅이야 라고 변명했지만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었죠. 호텔 레스토랑에서 토요일 오후에 단둘이 그리고 그 친밀한 분위기까지. 박양은 재빨리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하며 자리를 뜨려 했지만 김 전무의 아내가 잠깐만요 하고 불러 세웠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박양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전무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놀랐어요. 특히 김 전무는 부장님, 왜 여기에?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사원은 여기에 본인 의지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김 전무의 아내에게 지난 몇 달간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물론 박양의 동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박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전무는 무슨 소리냐 오해다라며 부인했지만 저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먼저 박양이 녹음한 김 전무의 발언들이었어요. 자네 같은 예쁜 신입사원은 처음이야. 내가 특별히 챙겨줄게. 주말에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김 전무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시간 있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 호텔 레스토랑으로 와.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자. 김 전무의 아내는 이 모든 증거를 듣고 보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김 전무는 여전히 오해다, 정말 업무 미팅이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진짜 반전은 이때부터였습니다. 김 전무의 아내가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김 전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난주 목요일 밤에 어디 있었죠? 집에 있었잖아. 늦게 들어왔지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차가 이 호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매주 목요일마다. 알고 보니 김 전무의 아내는 이미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추적 앱을 설치해서 김 전무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이 회사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정말로 회사에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왔는데 이런 장면을 보게 되네요. 김 전무는 완전히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모든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었죠. 그날 이후로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전무의 아내는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남편의 직장 내 성희롱과 불륜 시도에 대해서 말이죠. 동시에 박양도 용기를 내어 인사팀에 정식 신고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어요. 그 과정에서 김 전무의 다른 문제들도 드러났습니다. 회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 시간 중 개인적인 일 처리, 그리고 과거에도 여직원들에게 비슷한 행동을 한 이력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결국 김 전무는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부인과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박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이 일 때문에 회사에 있기가 어색하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를 비롯한 동료들이 만류했습니다. 잘못한 건 김 전무고 너는 피해자야. 내가 왜 회사를 떠나야 해? 다행히 박양은 회사에 남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훌륭한 건축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이 일을 통해서 회사도 많이 달라졌어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강화되었고 신고 체계도 더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임직원이 더 조심하게 되었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